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오면 자식에 대한 마음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잘 자라주기만을 바랐고 조금 더 크고 나서는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를 바랐으며 성인이 된 뒤에는 스스로 잘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늘 자식을 향해 있었고 그 마음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식을 생각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기보다는 서운함이나 허전함이 먼저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잘못 키운 것도 아닌데 어딘가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아주 냉정하게 바라본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에게서 행복을 얻으려 할수록 더 불행해진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온 분들께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거는 마음은 욕심이라기보다 오랜 책임과 사랑이 남긴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 기대가 계속될수록 자식의 삶과 나의 마음이 점점 어긋나기 시작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의 빈도, 말투 하나, 태도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자식은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예전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간극에서 서운함이 생기고 말하지 못한 감정이 쌓이며 때로는 스스로가 초라해졌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인간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식을 탓하기 위한 이야기도 부모의 마음을 부정하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충분히 애써온 마음을 이해하고 남은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했던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사랑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을 바꾸는 일일 수 있다는 것.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말 속에서 자식과 나 자신을 동시에 지키는 삶의 지혜를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 이 나이에 꼭 필요한 이야기로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참 묘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자식이 자기 삶을 꾸려가도 부모의 마음은 늘 한 발짝 앞서 걱정하고 한 발짝 더 바라게 됩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힘들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더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마음속 질문은 좀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마음이 사랑이라고 믿었고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조차 당연한 것처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 한구석이 점점 불편해집니다. 자식이 잘 살고 있음에도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허전한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연락이 뜸해졌다는 이유로, 말투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로 괜히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자식은 변한 것이 없다고 느끼는데 부모의 마음만 혼자서 서운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욕심이 많아졌나? 너무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아주 단호하게 짚어냅니다. 그는 타인에게 행복의 원인을 두는 순간 인간은 불행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자식의 말과 행동, 자식의 태도에서 내 마음의 평온을 얻으려 할 때 그 순간부터 괴로움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자식을 통해 의미를 확인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걸었던 마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대가 어디서 왔는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평생 자식을 중심으로 살아왔기에 어느 순간 자식이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삶의 중심을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타인이 아닌 스스로의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때 마음은 비로소 안정됩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더 오래 지키기 위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의 삶을 존중하고 동시에 나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기는 것. 쇼펜하우어가 말한 불행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을 향해 있던 마음을 조금 거두어 다시 나에게로 돌려놓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이전보다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는 대부분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조금 덜 힘들었으면 하는 마음, 가능하다면 더 안정적인 길을 걸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비롯됩니다. 이 기대는 처음에는 따뜻한 보호처럼 느껴집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방향을 잡아주고 넘어질 때 손을 내밀어주는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기대가 언제까지나 사랑으로 남아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성장하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식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며 살아가려 하고 부모는 여전히 경험에서 나온 조언을 건네려 합니다. 이때부터 기대의 성격은 서서히 변합니다. 부모에게는 여전히 사랑이지만 자식에게는 간섭이나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간극이 커질수록 부모의 마음에는 답답함이 쌓이고 자식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감정으로 선의로 포장된 기대를 말했습니다. 그는 타인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기대가 오히려 상대를 가장 힘들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말은 부모의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기대가 상대의 삶을 존중하지 못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의 모습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은 기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대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의 결과를 자식 스스로 감당하도록 믿어주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성숙한 인간관계란 상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거리를 허락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의 기대가 부담으로 바뀌는 순간은 자식의 삶보다 부모의 마음이 먼저 앞서갈 때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인정하는 순간 관계는 다시 숨을 쉽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식과 나 자신의 삶을 동시에 존중하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 위에서 부모의 사랑은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서운해지는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사소한 순간들이 반복되며 조금씩 쌓입니다. 연락이 줄어든 날, 말투가 짧아진 순간,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태도 하나하나가 마음에 남습니다. 자식은 바쁘게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부모의 마음은 그 변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운함은 자식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으로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이 서운함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부담을 줄까봐 혹은 나 혼자 예민한 것일까봐 마음속에만 담아두게 됩니다. 하지만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형태를 바꾸며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식의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서운함이 쌓였다는 신호는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감정 중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것으로 기대가 어긋났을 때 생기는 감정을 꼽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느끼는 실망과 서운함의 뿌리는 상대가 아니라 상대에게 두었던 기대라고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서운해지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무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해주길 바랐던 마음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은 자식의 행동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기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성숙이란 타인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기대가 낮아질수록 서운함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입니다. 자식에게 서운해지는 마음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마음이 왜 생겼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해는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 해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유로워지는 순간은 감정의 원인을 스스로 알아차릴 때라고 말했습니다. 서운함의 뿌리를 알아차리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서 조금 떨어져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덜 아프고 훨씬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거리감은 눈에 보이는 변화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사는 시간이 줄어들고 연락의 빈도가 달라지며 예전처럼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게 되는 순간들이 겹치면서 서서히 느껴집니다. 자식은 자연스럽게 자기 삶의 중심을 옮겨가지만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자식이 중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엇갈림 속에서 부모는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일상이 바쁘게 흘러가도 마음 한편이 비어있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식이 멀어졌다고 느끼는 순간 부모는 자신이 삶의 한가운데에서 밀려난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때 외로움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위치가 바뀌는 데서 오는 감정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외로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타인에게 자신의 의미를 맡길수록 그 타인이 멀어질 때 더 깊은 공허를 느끼게 된다고 말입니다. 자식에게서 삶의 보람과 역할을 찾았던 시간이 길수록 그 역할이 줄어들 때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외로움은 자식이 떠나서 생긴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한쪽에만 놓여 있었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은 외로움을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이 말하고 있는 신호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성숙한 인간이란 외로움을 채우려 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외로움을 견딘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른다는 뜻이 아니라 그 감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자식과의 거리감이 커질수록 부모의 삶은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할 시점에 놓입니다. 자식의 빈자리를 억지로 채우려 하기보다 그 자리에 나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놓아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유로워지는 순간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서 의미를 증명받으려 하지 않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외로움은 관계의 상처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말은 처음 들으면 마음이 조금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사랑을 줄이거나 관심을 거두는 일처럼 오해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대를 내려놓아 본 부모들은 오히려 그 이후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자식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의 긴장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사랑과 닮아 있지만 사랑보다 훨씬 사람을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모의 기대는 대개 선한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이왕이면 더 잘 살았으면, 덜 고생했으면, 나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계속 유지될수록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삶에 묶이게 됩니다. 자식의 선택 하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마음이 오르내리며 평온을 잃게 됩니다. 이때 부모는 자식 때문에 힘들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기대에 매달린 마음이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불행해지는 가장 빠른 길로 자신의 평온을 타인의 행동에 맡기는 것을 꼽았습니다. 그는 타인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유를 잃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걸수록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삶에 종속됩니다. 반대로 기대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자식의 삶과 나의 마음 사이에 건강한 거리가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은
무관심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성숙한 관계란 서로를 통제하지 않는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자식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서는 순간 부모의 마음도 비로소 자기 자리를 찾게 됩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내려놓을수록 부모의 삶은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더 이상 미래의 걱정이나 비교에 마음을 쓰지 않게 되고 지금의 하루를 바라볼 여유가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평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때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부모의 사랑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한결 오래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돌아볼 때 가장 오래 남는 감정은 미움보다도 후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시간이 지난 뒤에야 떠오릅니다. 그 순간에는 최선이라고 믿었던 말과 행동이었지만 지나고 나면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후회는 잘못해서 생기기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려 했고 때로는 그 마음이 말보다 앞서 나가기도 했습니다. 걱정이 잔소리가 되고 조언이 압박이 되며 보호가 간섭이 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자식의 선택이 불안해 보일수록 부모의 말은 강해졌고 그 말은 의도와 달리 자식의 마음을 닫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장면을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후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는 이미 지나간 일보다 그때의 마음을 놓지 못할 때 더 깊어진다. 그는 과거의 선택 자체보다 그 선택을 계속 붙잡고 있는 태도가 사람을 괴롭힌다고 보았습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장면을 마음속에서 반복할수록 현재의 관계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은 후회를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후회를 다루는 방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성숙이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현재의 지혜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조건과 상황을 이해하는 순간 후회는 자책이 아니라 성찰로 바뀝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남은 후회는 사랑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컸기에 더 잘하고 싶었기에 남은 흔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유로워지는 순간은 과거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후회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기억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그 기억에 더 이상 매이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 위에서 부모의 마음은 다시 현재로 돌아와 자식과의 관계를 조금 더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향한 사랑을 말로 표현하려 애써왔습니다. 걱정해서 하는 말, 다 잘되라는 뜻에서 건네는 말,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들이 자식에게는 위로보다는 부담으로, 관심보다는 간섭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말을 줄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더 말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말이 사랑이었습니다. 방향을 알려주고 위험을 막아주는 말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자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방식의 말이 이어질 때 사랑은 점점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자식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고 싶은데 부모의 말은 여전히 앞서 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부모의 말은 사랑이지만 자식에게는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깊은 사랑은 반드시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애정은 간섭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말하지 않음 속에 담긴 존중이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늘 조언해주는 부모보다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부모일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는 사랑은 무관심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선 신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은 사랑의 방식이 바뀌어야 할 시점임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더 이상 가르치려는 사랑이 아니라 지켜보는 사랑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성숙이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식의 삶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수록 부모의 사랑은 가벼워지고 관계는 편안해집니다. 말하지 않는 사랑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때로는 참고, 때로는 모른 척해야 하며, 때로는 마음속 말을 삼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자식을 믿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장 자유로워지는 순간은 타인의 선택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 하지 않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사랑을 선택하는 순간 부모는 자식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함께 놓아주게 됩니다. 그때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조용하지만 훨씬 깊은 신뢰 위에 서게 됩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모가 가장 조용히 흔들리는 순간은 자신의 삶보다 자식의 삶이 더 중요해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될 때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안도하고 자식이 힘들어하면 하루의 기분까지 가라앉습니다. 어느새 부모의 감정은 자식의 상황에 따라 오르내리게 되고 자신의 하루와 마음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이때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돌아볼 여유는 점점 사라집니다. 이런 상태는 희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공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식의 삶에 깊이 관여할수록 자신의 삶은 점점 흐릿해지기 때문입니다. 취미도, 인간관계도, 스스로 즐기던 시간도 자식의 일정과 감정에 맞춰 조정됩니다. 그러다 자식이 완전히 독립해버리면 부모는 문득 자기 자신만 남겨진 듯한 허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부모들이 말하지 않는 상실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불행해지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자기 삶의 중심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태도를 꼽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타인에게서 찾는 사람은 결국 공허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의미를 걸었던 부모일수록 자식이 멀어졌을 때 더 큰 허물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자식이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의 자리를 비워두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은 자식을 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의 방향을 다시 조정하라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성숙이란 자신을 돌보는 능력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부모 역시 하나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며 자식의 인생과 별개로 존중받아야 할 시간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다시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다시 나만의 하루를 갖고 나만의 생각을 허락하며 자식과 무관한 기쁨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유로워지는 순간은 타인의 삶과 자신의 삶을 구분할 수 있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 구분이 생길 때 부모는 자식을 더 차분하게 사랑할 수 있고 자신의 인생도 다시 또렷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식이 예전보다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 부모의 마음은 쉽게 조급해집니다. 연락이 뜸해진 이유를 곱씹고 말 한마디의 온도를 재보며 혹시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식은 그저 자기 삶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부모의 마음은 그 거리를 불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때 관계의 문제보다 먼저 흔들리는 것은 부모 자신의 마음입니다. 자식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부모는 무언가를 더 해야 할 것처럼 느낍니다. 먼저 연락해야 할 것 같고 더 챙겨야 할 것 같고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 애써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앞설수록 관계는 오히려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다가가려는 행동 속에 불안과 조급함이 섞일 때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로 거리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말했습니다. 그는 타인의 변화 앞에서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인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식이 멀어졌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부모의 태도가 관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불안을 따라 움직이면 마음은 더 흔들리고 받아들이면 관계는 오히려 안정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전환은 거리를 줄이려는 시도보다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성숙이란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식과의 거리를 실패로 여기지 않고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그 단단함은 자식에게도 부담이 아닌 안정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멀어질수록 부모에게 필요한 태도는 붙잡음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 지금의 거리가 사랑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이해가 마음을 지켜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유로워지는 순간은 타인의 삶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훨씬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오래 두고 돌아보면 결국 무엇이 남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잘 키웠는지 제대로 해주었는지가 중요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질문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부모였는지보다 자식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존재했는지가 더 또렷해집니다. 말로 남긴 조언이나 행동의 결과보다 함께 있었던 시간의 온도가 마음에 남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지나간 장면을 떠올리며 아쉬움을 말합니다. 더 잘해주지 못한 순간, 괜히 강하게 말했던 기억, 표현하지 못한 마음들 말입니다. 하지만 자식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부모가 완벽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힘들 때 돌아갈 수 있는 자리였는지입니다. 따뜻했던 순간은 오래 남고 실수했던 장면은 시간이 지나며 흐려집니다. 관계에서 남는 것은 계산된 결과보다 감정의 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의 가치는 성취가 아니라 그 안에서 느꼈던 평온으로 판단된다. 그는 사람 사이에서 끝까지 남는 것은 말이나 성과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마음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해주었는지보다 함께 있을 때 편안했는지가 더 오래 기억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은 과거를 다시 평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점수로 매기기 시작하면 관계는 언제나 부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과거를 평가하는 데 삶을 쓰지 말고 현재를 사는 데 마음을 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앞으로의 기억을 만듭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결국 남는 것은 후회도 성취도 아닙니다.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감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마지막까지 붙잡는 것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이해라고 보았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 나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면 그 관계는 이미 충분한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랑의 형태가 아니라 사랑이 머물렀던 마음의 흔적입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조금 내려놓기 시작하면 삶 전체가 서서히 단순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식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하루의 기분이 달라졌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자식이 어떻게 지내는지 여전히 궁금하지만 그 궁금함이 걱정이나 불안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리듬도 조금씩 느려집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내려놓는다는 말을 차갑게 받아들입니다. 마치 책임을 버리거나 사랑을 거두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려놓는 것은 자식이 아니라 자식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 했던 방식입니다. 자식의 삶에 매달려 있던 마음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비어 있던 자신의 시간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삶은 복잡한 계산보다 단순한 하루로 돌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복잡해지는 이유를 욕망의 방향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쓰기 시작할수록 삶은 필연적으로 복잡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부모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그 영역에 계속 마음을 두면 생각은 많아지고 감정은 쉽게 소모됩니다. 반대로 마음을 거두면 삶은 자연스럽게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은 삶의 중심을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일입니다. 자식이 삶의 중심에 있을 때는 모든 판단과 감정이 자식을 기준으로 움직였지만 그 중심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면 삶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성숙한 인간은 자신의 삶을 타인의 인생 일정에 맞추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이기적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삶의 질서를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내려놓을수록 삶이 단순해진다는 것은 인생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잡하게 얽혀있던 마음을 풀어내고 지금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평온해지는 순간은 삶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생각을 내려놓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그대로 두되 그 사랑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할 때 부모의 인생은 다시 조용하고 단정한 흐름을 되찾게 됩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느끼는 순간 부모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나는 어떤 하루를 살아왔는지, 무엇을 좋아했고 무엇을 미뤄두고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향해 있던 시선이 잠시 거두어지면 그 자리에 오래 비워두었던 자신의 삶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때 느껴지는 감정은 허전함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여백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일을 낯설어 합니다. 평생 자식을 중심으로 살아왔기에 이제 와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기적인 선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스스로에게 돌아오지 못할 때 관계 역시 건강해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은 타인과도 오래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부모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은 자신을 돌보는 일이 자식을 외면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울수록 자식과의 관계도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자신의 감정을 자식의 반응에 맡기지 않게 되고 하루의 의미를 자식의 상황에서만 찾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성숙한 인간이란 타인의 삶과 자신의 삶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온 부모는 자식의 선택 앞에서도 조금 더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즉각 반응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볼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는 무관심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신뢰란 상대를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의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부모가 자기 삶의 중심을 되찾을수록 자식은 더 이상 부모의 감정을 책임져야 하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모가 스스로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인생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고 자기 삶의 속도로 하루를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장 평온해지는 순간은 자기 인생을 자기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삶에서도 한결 더 단단하고 조용한 안정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오래 지나오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더 가르치려 하지 않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로 설명하려던 마음이 점점 잦아들고 대신 그저 지켜보게 됩니다. 자식이 스스로 선택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바라보며 부모는 조용히 한 가지를 배웁니다.
인생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랑이란 책임을 지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위험을 막아주고 앞길을 정리해주고 더 나은 선택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대신 살아줄 수는 없고 대신 아파해줄 수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씁쓸하지만 동시에 관계를 한 단계 성숙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는 한계를 받아들이는 데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의 범위를 분명히 안다고 했습니다. 자식의 인생 역시 부모가 완전히 책임질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부모는 불필요한 죄책감과 과도한 책임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은 무력감이 아니라 수용입니다. 더 이상 모든 결과를 짊어지려 하지 않고 자식의 선택을 자식의 몫으로 돌려주는 태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성숙한 사랑이란 상대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보았습니다. 부모가 한 발 물러설수록 자식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설 수 있고 부모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 배우는 마지막 지혜는 내려놓음 속에서 관계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내려놓을수록 관계는 더 오래, 더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평온은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식을 통해 삶의 의미를 증명하려 하지 않을 때 부모는 비로소 자기 인생의 의미를 조용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관계는 부담이 아니라 감사로 남게 됩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관계를 끝내거나 마음을 닫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리는 단절이 아니라 정돈에 가깝습니다. 더 이상 붙잡지 않고 더 이상 끌고 가지 않으며 관계를 자연스러운 자리에 놓아두는 일입니다. 인생의 후반에 이르러 많은 부모들이 이 지점에 서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식과의 관계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루의 걱정도 기쁨도 자식을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식은 자기 삶의 중심을 찾아가고 부모는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위치에 놓입니다. 이때 관계를 억지로 예전 모습에 맞추려 하면 마음은 더 힘들어집니다. 정리되지 않은 마음은 미련과 서운함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괴로워지는 이유를 정리되지 않은 감정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끝내야 할 것을 끝내지 못할 때 마음은 계속 소모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역할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책임과 기대를 그대로 유지하려 하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어긋납니다. 정리는 포기가 아니라 변화에 맞는 새로운 위치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은 관계를 붙잡는 사랑에서 관계를 존중하는 사랑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한 발 물러서는 선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성숙한 인간은 관계를 자신의 불안 해소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 역시 부모의 외로움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부모의 마음 자세는 조용함에 가깝습니다. 굳이 말로 정리하지 않아도 되고 결론을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지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평온은 관계의 수를 줄이는 데서가 아니라 관계를 대하는 마음을 단순하게 만드는 데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순함 위에서 부모의 마음은 비로소 다음 장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인생의 어느 지점에 이르면 자식에게 더 이상 기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처음에는 그 상태가 조금 쓸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평생 마음의 중심에 두었던 존재를 한 발 떨어뜨려 바라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기대지 않는다는 것이 멀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비로소 각자의 자리에 서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자식의 삶을 믿고 맡기는 일입니다. 잘 되면 다행이고 힘들어도 그 또한 자식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때 부모의 마음은 더 이상 자식의 선택에 따라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걱정이 삶을 지배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은 조용해지고 하루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완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숙한 인간은 타인에게서 자신의 의미를 증명받지 않는다. 그는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에 기대어 사는 삶은 결국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을 때 부모는 비로소 자기 인생을 자기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 후반에 찾아오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은 외로움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게 되면 순간적으로 고독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결핍이 아니라 자유의 다른 이름으로 보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반응에 마음을 맡기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 고독 속에서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시간을 온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고요함은 공허가 아니라 삶이 단순해졌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의 완성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하루를 자기 리듬으로 살아가고 비교하지 않으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평온은 삶에서 불필요한 기대를 하나씩 내려놓을 때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자식에게서 기대를 거둔 자리에 남는 것은 차가운 거리감이 아니라 한결 단단해진 자신입니다. 그 자리에서 부모의 인생은 비로소 조용히 완성되어 갑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이렇게 천천히 돌아보는 시간은 어쩌면 자식을 위해서라기보다 부모 자신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부모라는 역할에 충실하며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뒤로 밀어두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잘해주지 못한 순간을 떠올리며 자책하기도 하고 더 해주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함께 살아오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마음은 이미 충분히 깊고 진실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성숙이란 타인을 놓아주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거리두기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가장 조용한 방식의 사랑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게 될 때 비로소 자식은 자기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부모 역시 자신의 인생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여백을 얻게 됩니다. 이 여백은 공허가 아니라 이제까지 애써온 삶이 잠시 숨을 고르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후반에 들어서며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역할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내려놓는 일입니다. 자식의 삶을 대신 책임지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비교와 걱정으로 가득했던 생각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한결 단순해집니다. 그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지금의 하루를 느끼고 오늘의 나 자신과 조용히 함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인생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주는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자식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부드러워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앞으로의 시간만큼은 스스로에게도 따뜻한 시선을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인생의 후반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차분히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